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의 살인. 살인은 대개 원한이나 경제적인 이유 같은 특정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인 연쇄살인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며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하는 다수살인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범행 사이에 냉각기가 있으며 살인의 의도가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량살인은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권총을 난사하여 살인을 저지른 조승희를, 연쇄살인은 최근 범인이 밝혀진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발생한 화상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의 이름은 김대두.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로 2004년 유영철 사건 이전 가장 많은 17회의 살인범행을 저지른 살인마입니다. 김대두는 폭력전과 이범으로 1975년 5월 17일 출소 후 경제적인 이유로 1975년 8월 12일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첫 살인 이후 김대두는 교도소 동기와 공모하여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큰 돈을 노리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단독 범행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 김대두의 살인 행각을 외딴집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범행 수법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딴집에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을 살해한 뒤 돈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았으며 특히 3개월 된 아기부터 3살에서 11살까지의 어린 아이들, 노인들이 주된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로 주로 칼과 망치를 사용하였고 때로 낫, 돌, 절구공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범행을 한 뒤 집안에 돈이 없어 고추를 들고 나오기도 하였으며 두 번째 범행에서는 구멍가게를 습격하여 노부부와 6살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음식을 먹은 뒤 250원을 가지고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김대두는 새로운 공범을 물색하였습니다. 김대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에게 접근하여 공범 제의를 하였으나 그 남자는 오히려 김대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 버렸고 이에 김대두는 그를 살해하고 그의 물건과 그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겨 가지고 갑니다. 청바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청바지를 청량리역 근처 세탁소에 맡기며 친구랑 싸우다 코피가 묻었다 라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코피라고 보기엔 피의 양이 너무 많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탁소 주인의 신고로 김대두는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으나 김대두가 그동안 17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며 빼앗은 돈은 겨우 26,880원이었습니다. 그는 검거 후 이후에도 동네 불량배들에게 맞아 피가 묻었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와 술을 마시다 형사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살인 행각을 자백하였고 얼마 후 두 번째 사건의 공범도 체포됩니다. 이때 김대두는 같이 술을 마시던 형사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가 아이들까지 죽인 이유를 물었고 김대두는 본인의 얼굴을 기억할 것 같아서였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대두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사형이 확정됐으며 두 번째 사건의 공범은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1976년 12월 28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김대두는 사형 직전 전과자를 냉대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자범, 초범을 중범죄자 등과 분리 수감하여 범죄를 배우지 못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전과자인 자신을 사회가 냉대하고 받아주지 않아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사회의 제도나 문제가 강력범죄를 야기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살인 행각을 정당화하고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다른 살인마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